여론 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명절 이후 첫 방송입니다. 명절 네. 잘 보내십니까 두 분? 그렇습니다. 이게 명절 동안은 사실 뭐 명절 밥상머리에 어떤 주제가 네. 올라오냐 상당히 관심거리지 않습니까? 며칠 지났지만.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윤김 뭐 이나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 이재명 대표 또 나경원 예. 전 의원의 이 당권 도전 파장 또 이란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도 명절 밥상에 정치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요. 아. 다들 혐오하고 너무 피곤해하고 뭐 겨우 이제 하시는 이야기는 YTN의 뉴스킹만 듣는다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역시 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그렇죠. 난리고 또 지방으로들 이제 부모님 배로 많이 또 성묘하러 많이 가셨을 텐데 지방이 무너졌다. 아하. 지방 교육, 지방 부동산, 지방 경제가 다 무너졌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왜 정책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이걸 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알고 있느냐. 아하. 여의도 국회를 모바일 형태로 전국 곳곳에 매일 하루씩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준일 에디터 뭐 지방제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든가요? 민심이? 이번엔 못 다녀왔습니다. 못 예, 다녀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저기 항상 장인 가시길래 장모님이 제가, 예.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또 일이 생겼구나. 나으시긴 했는데 조금 예.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안 갔는데 저희 집안에 모였는데 네. 정치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 이 뭐 이제 지난 대선 때 네. 찍은 사람이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의 단일 대우가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예.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국민 표본이네요. 예, 살짝 얼굴이 붉히고 얘기를 더 안 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아직도 예, 예. 대선의 연장선상이구나. 정치권도 아직도. 대선의 연장선으로 싸우고 있고 이 국민들도 이거 얘기하는 게 껄끄러울 정도로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다. 그래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예.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예. 저 역시 정치 얘기는 뭐 안 합니다. 하면 달리 좀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설민심 최대 하도는 정치보다는 난방비하고 물가 폭등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한번 분석 좀 해주십시오.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역시 네. 이제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요. 역시 맹자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맹자가요? 예, 예. 무항산 무항심 아. 역시 먹고 사는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에도 경제 관련되는 부분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이 순방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가 또 지지율에는 당장 반영되지 않는 결과인데요. 네. 좀 망라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입니다. 22일, 23일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38.9%, 잘 못한다 54.2%. MBC와 코리아 리서치가 설 연휴 직전에 실시한 조사입니다. 18일, 19일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MBC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입니다. 긍정 37.5%, 부정 54.8%. KBS와 한국 리서치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잘한다 36.3%, 못한다 54.7%. 정리를 해보면 네. 잘한다가 한 36에서 38%, 그다음에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5%, 약 한 55% 내외 아하. 정도로 나왔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추세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스위스 순방 효과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뭐 이런 적 얘기가 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은 37, 8 잘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54, 5 요거로 이제 국면이 계속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전화 면접이에요. 전화 면접이 원래 무응답층이 한 뭐 8에서 10% 정도 네.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오를 때 40대 초중반까지 올랐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보합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해외 순방에서 이란 적 발언 뭐 이런 것들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줄 것이냐. 지금 여기에는
난방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난방비가 이게. 포함이 안 된 여론조사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민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아. 줄줄이 이 다음 주부터 서울 택시 요금 오르고요. 아, 4월 달에 네. 교통 요금 오르고 2월 달에 또 뭐 가스비 뭐 등등 하면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난방비가 주목받은 게 이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온 시점이 하필 설 연휴인데 그때 예.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된 건데 또 그럼 다음 달 고지서 받으면은 더 나왔을 나올 것 거예요. 같은데요. 네. 그럼 또 열받고 또 뭐 요금 오르네 또 열받고 지금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황이죠. 노동, 연금. 근데 이게 다 아웃 오브 안중이 될 가능성 당분간은. 아. 예, 이게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해결책을 내놓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별로 많지가 않다. 그래가 전당대회도 사실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유쾌하게 보는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릴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민생이 그렇죠. 문제, 난방비, 물가 이게 완전 덮어버릴 것이다라고 지금 김준일 대표님 수석 에디터가 말씀을 그럴 수밖에 하셨습니다. 없는 것은 예. 지금 결국 이런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연령대로 보면 40대, 50대 초반. 네. 이게 지금 대통령 긍정평가로 아직도 잘 안 돌아서고 있는 응답자청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힘든 거는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러지만 자영업청입니다. 제일 그래도 힘들죠. 그분들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뭐 월급 얼마가 받는 됐든 거잖아요. 간에 월급은 월급 들어오거든요. 받잖아요. 예. 자영업청 또 김준일 수석 에디터나 저 같은 프리랜서 가장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뭐 때 뭔가 배종찬 소장님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네. 기본적으로 힘들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난방비 관련해서 추경도 좀 하자 또 그리고 횡재세 도입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좀 이거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난방비 오른 거 전 정부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싸움이 지금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좀 해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예. 지긋지긋하다. 아, 지긋지긋합니까? 예, 와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누가 잘못했니 싸우고 있느냐. 그리고 어찌됐든 정부 여당은 문제 해결자예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네. 그거를 기대를 하고 선거에서 이미 이기게 하고 지금 뭐 지방선거 대선 다 이겼잖아요. 네. 근데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전 정부 탓을 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맞는 얘기도 있어요. 지난 2, 3년간 가스 요금 동결되고 전기 요금도 굉장히 이제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올려라는 변명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뭐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를 해야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된다. 둘 다 이렇게 만약에 아. 정쟁을 하면 누가 더 피해를 받느냐? 아. 정부 여당이 받죠. 그럼 당연히 뭐 대책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 정부 탓도 뭐 어느 정도는 이 조곤조곤 설명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네. 진짜 탓하는 걸로 들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거를 내놔야지 사람들이 납득이 가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그 행제세하고 추경 네네. 30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편이고 네. 또 우리 경제가 지금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망하기로는 올해 경제가 또 상당히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 상태에서 난방비 부담은 정말 이건 뭐 이 폭탄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대안입니다. 대안이 있어야 된다. 네 탓 내 탓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밤새고 대책을 세웠더니 뭐더라.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그래도 뭐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데 또 이럴 때일수록 가장 힘든 계층이 하위 계층 아니겠습니까? 뭐 상위 우리 배종찬 소장처럼 상위 계층 저는 뭐 최하위 계층이죠. 하위 계층이 네. 난방비를 직격으로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부가 좀 제대로 된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이 불출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저는 잘 분석했다고 이 시간대 두 분은 나오기 어렵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었어요. 뭐 또 다른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제가 추적을 다 못했는데 네네. 지난 시간 이 시간에는 두 분은 어렵다고 그렇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여기서 맞춘 거네요.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그런 맞춘 가장 큰 거네요. 이유는 저는 일단 환경상으로는 이른바 뭐 윤부입니다. 뭐죠? 윤부. 그러니까 윤심 부담. 윤심 부담. 아, 예, 윤부. 이 대통령실과 계속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파장 이른바 나대 파장이 네. 지난 13일 14일에 극에 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나경원 전 의원의 이 경쟁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위축되는 계속해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장고 끝에 나경원 전 의원이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일 테고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문맥 관련된 텍스트 분석을 조금 드리면 기자회견 메시지한테 예, 주목할 내용 데이터 분석도 네. 있지만 이게 텍스트 분석도 있습니다. 네. 불출마 결정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다. 이건 심상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주위에 여러 가지 또 뭐 압박도 있었을 테고 부담도 있었을 테고. 네. 그다음에 솔로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죠. 네. 솔로몬 재판 속 진짜 엄마의 심정 이 부분은 나는 억울하다. 네. 내가 이런 결정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나는 진실한데 주변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되고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면 결국 저는 영원한 당원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네. 마지막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영원한 당원이다. 이건 뭐냐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것이 4주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당권 주자였는데 사실상 그랬는데 이것이 윤심과 충돌됐고 그것이 결국 당심까지 전달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에 이제 영원한 당원이다라는 표현은 당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네.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출마할 것이다라고 하다가 뭐 증거 취재에 따르면 직전에 바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은 출마하지 말라라고 한 것 같은데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그저께 저녁까지 고민했다 아니면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 고민했다. 예. 그래서 출마 선언문과 불출마 선언문을 다 써놓고 두 개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예, 있었어요. 예, 그런 네.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세 가지로 사자성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분 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뭐죠? 뭐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네. 내자로 하면은 네. 첫 번째는 관계 부담, 관계 두 부담. 번째는 당심 외면, 세 번째는 인재 부족. 뭐 이 정도로 아, 근데 될 것 딱딱 같아요. 와닿긴 해요. 저희 윤대 뭐 나대 이거보다는 우리 예. 배종선 형님보다는 조금 더 와닿긴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첫 번째 관계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담. 관계죠. 네. 이게 공적 관계, 사적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서울대 법대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 동생 관계예요. 그리고 김재호 그 남편인 판사. 김재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82학번 동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어떤 관계냐면은 서울법대에 형사법학회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회장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예. 김재호 판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끈끈한 관계였는데 이거를 사적으로도 상당히 완전히 거스르고 가기가 너무 어렵다. 관계 설정하기가 이런 게 고민이 사적인 있었다. 부담도 있었다는 거네요. 사적인 네. 부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이제 뭐 김재호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고려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두 번째 당심 외면은 이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거에 좀 많이 상처 아니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MBC하고 KBS가 지금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MBC 거를 좀 말씀드려요. MBC 의뢰를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18일, 19일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지금 갈등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크냐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 49점이 나경원 의원이 책임이 크다가 26.5였는데 그런데 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예. 좁혀보니까 나경원 책임 크다 53점에 윤 대통령 책임 크다 27점이 반대네요. 더블이에요. 반대입니다. 나경원 네. 의원한테 훨씬 더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러네요. 당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과 약간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재 부족인데 인재 부족은 뭐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측근이 없었다. 도와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종희 전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초재선 아무도 안 도와주고요. 전 의원 몇 명만 도와주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선거 치르기 힘듭니다. 왜냐면 메시지 관리, 일정 관리 등등해서 엄청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른 사람이 이준석 대표 정도가 작년에 그렇죠. 나왔을 때 혼자 단기표만을 뛰었는데 아주 이례적인 경우예요. 이건 캠프가 거의 대선 후보급으로 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될 것 두 같아요. 분 말씀 네. 들어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실하고의 관계 부분, 대통령과 관계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작동했던 걸로 보이는데 만약 이렇다면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관계 설정이 특히 대통령실의 입김이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좌우될 수밖에 없죠. 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총선 이전까지는 강력하게 윤심이 견인하는 네. 당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그 결과적으로는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그것도 또는 교통정리됐다고 그렇죠. 보는 분이 또는 있더라고요. 또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이 바뀌거나 나경원 전 의원이 끝내 이제 불출마를 결정하는 배경에는 뭐 윤심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것을 공식적으로나 공개적으로는 뭐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의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이후에 지지율에 급격한 변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 왜 대통령 지지층 중에는 매우 지지한다,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나눠지거든요. 근데 네. 매우 지지한다 해서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은 빠지고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긴 합니다. 당원은 아니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하는 유일한 여성 후보죠. 네. 그런데 여성 중진이기도 하고 근데 여성표가 안 나요. 여성 나온다. 지지율이 안 나온 것도 결정적인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불출마 결정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언급한 예. YS 손자 김인규 행정관 얘기를 했는데 그 보도도 좀 많이 됐고요.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거 하고도 말씀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조정우 시대전환 대표가 동작을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보도가 예. 나와 있어요.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예.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뭐 출마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고 보도가 예. 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건 네.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실제.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그때 이분의 실명을 얘기한 이유는 상도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YS 손자 하면은 이분으로 특정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죠. 실명을 얘기할 수밖에 어차피 없는. 알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예. 실명을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 보좌관하고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하실 분이에요. 하려고 들어간 거죠. 하려고 예. 들어간 거죠. 예. 공천 주겠다라고 하면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받겠죠. 예. 만약에 박지훈 진행자한테 공천 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안 받죠. 안 받겠죠. 예, 안 받습니다. 엄청 중립이잖아요. 특정 무조건 중립입니다. 당원도 아니고. 예, 예. 근데 이분은 어차피 한 건데 이분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략 공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에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온 배경은 나경원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략 공천이다 이거. 사실상 전략 공천이죠. 본인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30대 초반인데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이런 고려도 하고 있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압박하도록 이게 실제 사용이 됐었고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생각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제가 그러면 출마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우승 거 그러면 대통령실 행정관 근무 안 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정은 시대전환 대표 이 얘기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아닌데 이를테면은 김건희 특검 법사위에서 계속 반대하고 약간 보수 성향을 많이 지금 최근에 띄고 있다라는 예. 평가들이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는 배신당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의원 달았는데 예.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나오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위성정당에서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도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정글에서 예. 약점을 보였다. 아하. 그래서 야수들이 지금 동작을에 다 달려들고 있다. 아직도 나경원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경원이 필요한 때가 또 올 겁니다. 왜냐하면 네. 총선에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셀럽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경원 의원에게 공천을 줄지 안 줄지를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할 거예요. 만약 필요하다는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에 막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달려드는데 두 분 말씀처럼
등을 보이면 다 바로 무릎 그렇습니다. 뜯으러 달라든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렝게티는 동물이 등을 돌리는 순간 바로 야수인 이 예.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죠. 네, 사자가 이게 라이온이 달려들거든요. 예, 먹어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도 그렇죠. 나왔던 그 이른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의 압박 배경 중에 하나가 동작을 향한 출마 후보자들의 동작이 빨라지고 있다. 예.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그거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과연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한 거냐, 그 얘기를 한번 안철수 해보죠. 의원에게 유리한 거냐인데 이거는 서로 분석들이 달라요. 서로 일단은 본인이 유리하다 하기도 하고. 통계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아.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얻는 이익은 많아요. 예.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실제로 이제 통계표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들은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관련된 통계표를 네.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라는 쪽에서는 이제 김기현 의원을 더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이른바 좀 더 확실한 윤심의 아하. 김기현 그다음에 폭넓은 윤심의 안철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뭐 여론조사를 떠나서 김기현 의원을 맹추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 결선투표 가상 대결에서 이제 앞서는 결과 나오는 것도 이기 때문에 내가 예선에서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선에서 이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결선 갈 필요도 없다.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층들, 대통령 지지층들은 김기현 의원 쪽에 조금 쏠려 있다면 네. 많이가 아니가 뭐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원들이라면 투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표까지 끌어올 수는 있는데 얼마나 당원들이 적극적일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 답변의 적극성보다는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려면 더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투표할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을까? 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금 YTN 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던 당권 도전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이 YTN과 엠브레인 네. 퍼블릭인데 방금 전에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국민의힘 당대표 가상양자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에서 두 사람인데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인데 안철수 49.8%, 김기현 39.4%. 그러니까 약 10% 포인트 정도 예.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가상 양자 결선 투표 대결 결과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표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긴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다면 이거는 어차피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면 당원은 아닙니다. 지지층 네. 대상 한 건데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함으로써 또 결선 투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 결국 두 명이 남으면 뭐 안철수 의원이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하거나 3위로 떨어졌을 때 안철수 의원 쪽에 조금 더 많이 간다라는 네. 것들은 이제 그 분석으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할당을 하잖아요. 네. 뭐냐면 지역 할당 그리고 거기에 연령 할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인구가 한 3%에서 55% 정도 되거든요. 그럼 네.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실제 그 정도 인원을 할당을 해요. 수도권에. 그래서 예.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충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이 55% 그리고 영남, TK, PK 합쳐가지고 20%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실제 당원이 이 인구하고 비례하느냐? 안 맞죠. 안 맞아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아닌데 언론 보도로 이제 나온 거에 따르면은 영남에 20% 조사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국민의힘 당원의 영남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2배가 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영남에서는 누구를 더 선호할 것이냐? 김기현과 안철수 대. 일단 김기현 의원이 울산이에요. 지역구가. 영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보수적이고 고령층이 많다라고 보면은 김기현 의원이 생각보다 숨은 표가 여기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은. 그래서 오차범위 내,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양자 대결했을 때 이긴다라고 보더라도 생각보다 이거 지금
접전이거나 어허.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당심에서 압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김기현 의원 측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연령도 그래요. 연령도 20, 30, 40을 합친 게 실제 당원 비중이 한 33% 전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60대 이상이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50, 50, 60, 70이 이제 훨씬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실제 연령은 20, 30, 40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이대도 지금 보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은 알 수 없다 아직은. 네. 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만약 김기현 의원이 좀 어렵다면 또 룰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죠. 뭐 근데 온라인 투표 안 한다. 네네. 현장 투표만 한다. 뭐 이렇게 한다. 지금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달 제가 알기로는 2일, 3일 날 후보자 등록이잖아요. 네. 다음 주죠? 그러면은 다다음 주인가요? 그렇죠.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거의 이제 바꿀 수가 더 없어요. 이상 바꿀 수가 예, 없어요. 여기서 만에 하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렇다면 볼 수 있는 태도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가 자꾸 꼬이는 것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단판 짓거나 아니면은 정 내키지 않으면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전당대회 당권 도전하란 말이냐. 정말 이건 엄청난 사퇴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 만약 그런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아하. 일판만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뭔가를 바꾼다라는 것은 또 안철수 의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라는 건 어렵다고 봐요. 나경원 변수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 남은 변수는 유승민 변수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분 또 예측 한번 해주십시오. 유승민 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이 안 움직이고 1월 중순 이후로 지금 언론 인터뷰가 다 끊겼어요. 나경원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측면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예. 지금은 다시 유승민 의원한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느냐. 그렇죠. 자, 유승민 의원의 그러니까 예측을 두 가지 갈래로 다 할 수 있는데 먼저 유승민 의원의 표 자체는 한 8% 당원 지지율 보면 8%에서 10% 정도 나오거든요. 특성이 굉장히 단단해요. 아, 유승민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안 하면은 이분들이 아예 투표를 하러 안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올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예. 이를테면은 김기현 의원이 1차에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나오면은 투표를 하러 많이 나오니까 8%밖에 안 되도록 분모가 커져요. 아하. 그러면은 과반을 넘는 게 어려워져서 결선 투표를 가서 오히려 한번 투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찍지. 간 김에 이 김기현보다는 안철수 의원을 찍자. 더 선호하는 게 그건 여론조사에도 그러겠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게 더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있고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표를 갉아먹어서 김기현 의원한테 도움될 거다라는 반대 해석도 있어요. 예. 저는 전자 쪽에 좀 더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 뭐 출마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렵다. 우리 방송을 예.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고 오면 하면 안 됩니다. 자고 오면은 식사할 때 왼쪽에 고기 오른쪽에 냉면 예. 자고 오면 그 말씀 드렸듯이 이게 시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좀 만시지탄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마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두 분 다. 봅니다. 네. 저희는 하여튼 똑같이 분석을 하고 있고 두 분 예측은 계속적으로 맞았습니다. 적중이 되고 있네요. 다음 주에 보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적중 킹입니다. 예, 적중 뉴스킹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 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캐스터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